안녕하십니까. 1월 9일 저녁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1월 7일부터 10일까지 3박 4일간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조만간 미북 간 2차 정상회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작년에 3번에 걸친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서 4번째로 지금 정상회담이 열려서 한반도 정세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이번 4번째 북중 정상회담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2차 정상회담이 예고된 가운데 북중 지도자가 만나서 공동 전략과 대응 방향을 조율한 거 아닌가. 그리고 향후에 공동 입장을 취해 나가기로 합의하지 않았나. 거기에 이번 회담의 핵심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요청하는 그 대북 제재 완화, 곧 대북 경협 문제도 충분히 논의됐으리라고 봅니다. 먼저 그 중국의 입장에서 이번 회담의 유용성을 한번 보면은요. 지금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무역협정에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 카드를 사용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북한을 대미 무역협상에서 지렛대, 곧 레버리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무역 문제에서 양보를 하지 않으면 북한 핵 문제가 어려워질 거다. 그런 경고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에서 미국이 중국의 도움을 얻기를 원한다면 무역 문제에서 좀 양보해라. 뭐 그런 메시지가 아니냐. 그런 분석이 뉴욕타임스에서 나왔습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 무역협상에서 이제 중국을 압박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위치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미국의 무역 압박으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금년 중국의 GDP 성장률이 6%대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서 핵 포기가 결코 아닌 핵 동결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신년사에서 더 이상 핵의 제조, 실험, 사용,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사불 원칙을 천명을 했는데요. 이 더 이상이라는 말에 방점이 찍혔고 핵 보유를 전제로 하는 동결 쪽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신년사에서 이미 북한은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입장에 대해서 시진핑의 승인을 얻어내면서 이제 다가오는 2차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그 후원을 얻어내려는 기회로 삼으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 미국의 압박에 대하여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가 어제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는데요. 바다에 고기가 많이 있다. 적어도 큰 물고기 하나는 있다. 이런 메시지를 북한이 미국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큰 물고기란 바로 중국을 지칭하는 것이고 미국의 그 맥시멈 프레셔, 최대한의 압박에 대해서 버티고 기댈 언덕이 있다. 그게 곧 중국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가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김정은의 이 핵보유에 대한 확고한 입장, 이것은 이미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완곡하게나마 그러나 상당히 확고하게 표명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상응 조치, 뭐 제재 완화라든가 평화협정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 이게 일종의 반협박성 메시지인데요. 이런 메시지를 이미 내놓았습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이를 뒷받침해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네 번째 북중 정상 간의 네 번째 이제 회담이 열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근본적으로 보다 장기 전략적인 관점에서 북한과 중국의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이거를 좀 심도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번씩이나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왜 또 연초에 전격적으로 정상회담을 갖는가? 제 생각에는 중국이 지금 현재 미국과의 패권 경쟁 국면에 있지 않습니까? 이 패권 경쟁 국면에 김정은을 끌어들이려는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북한의 입장도 중국의 이 큰 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신년사를 발표한 직후에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엊그제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라는 주장을 새롭게 펼쳤습니다. 그 내용은 한국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철거하라, 주한미군을 철수하라,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이런 내용 등이 이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라는 주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주장들은 중국의 한반도 전략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국의 한반도 전략이라는 것은 북한을 완충지대로 간주해서 이제 술망치안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그래서 북한이 설사 핵무기를 갖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것은 안 된다. 이건 막아야 한다. 그래서 완충지대로 존속시켜야 한다. 이게 중국의 일관된 아주 오래 내려온 대북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구체적으로 쌍중단, 그러니까 핵개발 중단과 한미훈련 중단을 동시에 진행하자. 근데 사실 핵개발은 중단이 안 되고 이제 지금 현재 한미훈련만 일방적으로 중단된 우리에게 대단히 불리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쌍궤 병행,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을 동시에 진행하자.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집약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시진핑 집권 이후에 중국몽에 입각한 이 세계 전략, 미국과의 패권 경쟁 속에서 북한을 존치시키고 북한을 일종의 뉴스위크지가 몇 년 전에 분석한 바와 같이 북한을 미국에 대항하는 사냥개로 활용한다. 이런 전략이 중국의 한반도 전략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진핑은요. 2017년 10월 제19차 당 대회에서 2050년에 세계 최강대국을 건설하겠다. 이런 야망을 드러냈습니다. 이 시진핑의 꿈은 모택동의 건국, 등소평의 부국, 그리고 이것을 이어받아서 시진핑 시대에는 강국을 건설하겠다. 이런 프레임을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택동의 건국이라는 것은 모택동이 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을 건설한 것을 이제 의미하고요. 등소평의 부국이라는 것은 등소평이 개혁개방에 성공을 해서 중국의 국력을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 다음으로 끌어올린 이런 성공적인 사례를 등소평의 부국이다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걸 이어받아서 시진핑이 세계 최강대국을 건설하겠다 이런 이제 야망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랜드한 디자인 속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한반도에서 축출해 내려는 그런 계획을 중국이 설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설계 하에서 김정은을 끌어들여서
김정은을 가르치고 코치를 해서 앞잡이로 세우겠다. 그런 음모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2019년을 아주 중요하고 획기적인 해로 보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연초에 김정은을 북경으로 끌어들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말에 우리 속담에 호박이 넝쿨처럼 들어온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이때 마침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이 친중, 반미 그리고 민족 자주에 입각한 남북공조 노선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반도 정세 환경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호기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사실을 김정은에게 가르치고 코치를 해서 김정은으로 하여금 아주 유연한 심리 전략 그리고 대남 화해 전략을 추진하도록 해서 말하자면 중국의 큰 그랜드 디자인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정상회담에서 서울 답방을 권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답방을 통해서 남남 갈등을 일으키고 말하자면 한반도에서 평화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도록 설득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6.25 직전에 김일성이 스탈린을 찾아가서 남침의 의도를 밝히고 도와달라고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스탈린이 선뜻 응하지 않다가 미국에서 애치슨 라인이 발표되는 것을 보고 남침을 승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처럼 노골적으로 무력 도발을 도모하지는 않겠지만은 우선은 평화적으로 곧 비무력적인 방법으로 연방제를 가장한 공산화 통일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김정은에게 권유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미 의회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 입장을 분명히 하고는 있지만은 이 대통령의 입장이 갖는 영향력을 무시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조야에서는 제2의 애치슨 라인이 그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북중 간에는 군사동맹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 조중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인데요. 이 조약은 1961년 7월에 체결이 됐고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북중 동맹은 한미 동맹과 달리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유사시에 중국군이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국제법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진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진핑은 아버지가 중국 공산당 창립 멤버였고 부총리까지 역임한 사람이었습니다. 황태자 그룹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진핑의 아버지가 문화혁명 이전에 숙청이 돼서 시진핑도 15세 때 변방으로 추방돼서 중노동과 재교육을 받을 정도로 어려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공산당 입당을 여러 번 신청을 했습니다만 번번이 거부되다가 우여곡절 끝에 입당이 됐고 상해시 당서기를 맡은 것을 계기로 해서 2012년, 6년 전입니다. 2012년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그러니까 중국 권력 최고 자리에 이렇게 오르게 됐습니다. 시진핑은 참고로 칭화대 화공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중국의 절대 권력을 장악한 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몽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면서 중화민족의 대풍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19차 당 대회에서 등소평 이후에 전통적으로 해오던 격대 후계자 지명, 곧 차차기 후계자 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의 경우에는 3회 연임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장기 집권의 길을 열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 중국의 시진핑이 절대 권력을 장악해서 중국몽의 야망을 갖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유의해서 주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북중연대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체제는 거의 와해 상태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미동맹 균열도 심각합니다. 방위비 분담 협상은 지금 결렬된 상황이고요. 한일 간 갈등도 심각합니다. 한일 간에 며칠 전에 동해 레이더 조사 문제로 군사적인 충돌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또 2015년 말에 체결된 위안부 협정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파기됐습니다. 며칠 전에 대법원에서 강제징용에 관한 판결을 내려서 일본 기업의 자산을 우리가 지금 몰수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일본이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에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한일 관계는 지금 골물대로 골마 있는 상황이어서 이 레이더 문제를 놓고 한국이 대응한 그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했다 이런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청와대 2기 인선을 엊그제 단행을 했습니다만 주요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가 좌익 이념, 편향적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이분이 잊을만 하면 나오는 분인데요. 한반도 전체를 비핵지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공언을 해서 지금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의 해구산 철거 이거를 들어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이 비핵지대화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물론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고 말은 했지만 현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고 이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을 전제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불성설입니다. 결국은 비핵화를 사실상 방치하면서 북한의 요구는 들어주려는 의도를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8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원하는 북한의 의사를 환영한다면서 대북 제재가 해결되면 남북 경협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평소 제재 완화를 원하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미국의 일관된 대북 제재 입장과 거리가 먼 것 아니냐 참 우려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9년 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비핵화는 이제 물 건너간 상태고요.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재인, 김정은, 시진핑, 곧 남북한과 중국이 3자가 연대하고 트럼프와 아베, 곧 미리 연대하여 대립하는 그런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문재인 정권을 볼모로 잡고 이미 개발해 놓은 핵미사일 무기를 등에 업고 우리 민족끼리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면서 남한에 대해서는 회유와 협박을 병행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결국은 문재인 종북 성향 노선을 일관되게 우리가 견제하면서 어떻게든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민들이 먼저 단결하여 문재인 정권의 친중, 친북, 반미, 반일 독주를 막아내야 합니다.
이 정세 분석에 약하고 판단력이 조금 미약한 중도층에 대한 설득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대응 논리를 개발해서 중도층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지 확대에 나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